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아마 알파지 구독자라면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섹터들 대로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구분을 지금 주도주 섹터와 그리고 테마 섹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테마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린 게 뭐 원전이라거나 아니면은 로봇, 그리고 뭐 코로나 테마도 될 수 있고, 또 리오프닝도 우리가 좀 테마로 보자 좀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 밖에 뭐 초전도체니 뭐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이런 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도주라고 하면 명확하죠. 바이오, 그리고 IT 후발, 그리고 2차 전지 후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에는 IT가 강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어떤 섹터가 강했나요? 바로 2차 전지 후발주가 조금 꾸물쩍꾸물쩍 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바이오가 조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시총상이 바이오는 아니고 개별적인 장세가 열리기 때문에 개별주로서의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완전히 오늘 바이오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마로 본다면 지난주에 한번 원전이 좀 움직여주고, 최근에 IT와 같이 로봇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강세를 보이려고 했어요. 왜? 유가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장초에 아주 잠깐 조금 힘을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 섹터에서 힘이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상승이 둔화되니까 그다음부터 로봇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의해서 테마는 오늘 로봇이었다. 요 정도. 여기 뭐 저출산 이런 것도 좀 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 좀 있었고, 단순하게 지금 보면 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에코프로가 지금 요 구간, 즉 박스의 하단 위치에 왔는데 종합지수를 보면요, 어딨나요? 박스의 하단 위치가 아니라 요 정도의 갭을 만들었죠, 지금 에코프로랑.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돈을 뱉어내면서 다른 섹터로 돈을 뿌려주고 있다, 요런 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이렇게 꼭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꼭다리가 여기였어요. 이 고점 위치는 현재 같은데, 종합지수 위치를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벌써 하단에서만 놀고 있죠. 그러니까 요 랠리 같은 게 에코프로 BM이 빠질 때 빠진 것보다는 쿠셔닝이 좀 되었다, 다른 종목들이. 그리고 올라올 때는 좀 더 다른 섹터 위주로 올라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요즘에 뭐 HPM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은근슬쩍 요거 빠질 때 바이오가 이 에코프로 수급을 좀 빨아줬거든요, 8월 초에. 그래서 요 수급은 바이오가 좀 쿠셔닝이 받아지면서 시세를 막아줬고, 종합지수에 한해서. 그리고 요거 올라올 때 얘는 요만큼밖에 못 올랐는데 요거 요만큼 올랐잖아요. 요거는 반도체에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줬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텨주는데, 이 지수가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에코프로 BM이 빠져주고, 또 에코프로가 빠져주면서 다른 종목들로 돈을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비단 IT랑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전지 후발주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 보면 이렇게 양극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살살살살 빠져주고 있는데 수급도 빠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포스코 그룹도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밀리고 있고, 포스코 DX 정도가 오늘 이제 플러스 10%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바바바바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요거는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까지 올린 것도 대단하거든요. 요건 좀 피날레를 만든 게 아닌가. 뭐 코스피 이전하는 게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올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포스코 그룹주에서 어떠한 그 솔루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기업 가치일까? 이건 좀 의심이 갔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총액을 보면은 오늘은 이제 약간 지켜줬는데, 이게 아까 9.8조까지 갔거든요. 10%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칫 셀티노 헬스케어의 시초까지도 위협을 하는 날이었다, 이 정도까지 조금 와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뭐 마지막에 좀 밀려내면서 아무튼 이런 시세를 냈었고, 얘가 이제 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종합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는 뭐 조금 흔들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우두두두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총이 얘도 10조가 됐기 때문에 요거 요만큼 10% 빼버리면은 종합지수에 상당히 좀 그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합지수가 약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왜 흔들렸지 이런 걸 찾아보실 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릇퍼릇한데 전체적으로 이쪽 보면은 전액이라든가 분리막, 그리고 동박, 뭐 이런 장비주 이런 쪽이 상당히 좋거든요. 2차전지 중에서는 장비주가 그래도 좀 강세를 최근에는 보였어요. 근데 장비주 이외에도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계속 그 꿈틀꿈틀 이렇게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2차전지 IRA에 관련한 전액에 대한 수혜 이런 걸 봤을 때 솔브레인 홀딩스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 줬는데,
최근에 이제 동아기업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리뷰를 어제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200일선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내고 요게 단순히 뭐 금방 죽는다 이게 아니라 조금 올려칠 만큼 올려치고 그 다음에 200일선을 만나러 와서 200일선이 돌려 세울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타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동아기업이 이제 동아일렉트로나이트가 기업 가치를 다시 살려내면서 또 실적도 2분기 최저점 그리고 3분기에는 적자폭을 줄여내면서 마이너스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컨센서스로 이게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되면 대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가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에 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시총 전액 구조상 얘가 뭐 랭킹 1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좀 최근에 IR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 6시까지 공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대체 왜 오른 거냐? 요거에 대한 공시가 좀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딱히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뭐 삼성 SDI가 어제 제가 브리핑 내용 중에 이제 LFP 배터리 요거 이제 고성능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객사가 삼성이거든요. 삼성 벤더가 많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수혜 뭐 요런 게 좀 돌긴 했는데 과연 그거일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극재도 좀 올렸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얘네도 사실은 오른 만큼 좀 올랐어요. 뭐 나노신 소재, 대두전자대로 그리고 KBG 이런 애들도 좀 테마성으로 좀 오르기도 했고 한솔케미칼 이런 애들 그래서 이번에는 분리막도 SKI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시세를 내긴 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분리막도 살짝 쉬는 구간이에요. 이게 조금 오른 것 같아도 지금 한 80% 올랐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소재주 중에서 이제 전액이랑 동박 그리고 알박도 시세를 낼 만큼 냈으니까 동박이랑 전액 뭐 요 정도가 좀 남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안에서 전액이 조금 주목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나? 요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첨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원책 깨져가지고 못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솔브리홀딩스나 동학기업 요런 애들 올라줬고 엔캠도 지금 뭐 대표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돌리고 현재 지금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아마 3분기나 4분기 내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시세를 돌려낼 것 같은데 시총은 현재 뭐 1.1조 정도 지면은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그 오보행 이슈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오보행 같은 거를 다 계산을 때려 보면은 사실상 지금 가만히 주가는 횡보하지만 나중에 그런 오보행 물량이 상장이 됐을 때 지금 이 1.1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2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전환사채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부채가 거의 이제 2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저거를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 1조만 상장하더라도 이건 그냥 주가는 그대로 있어도 2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량이 희석이 되니까요. 지분율 이런 게. 그런 것까지 좀 봤을 때는 엔캠이 지금 그래서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실적이나 업황으로 봤을 때는 얘가 미국도 진출하고 똑같거든요. 동아기업이랑 솔브레홀딩스랑 화강력 자체가. 그래서 좀 더 화끈하게 갈 수 있는데 조금 지지분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뭐 결국엔 가긴 할 것 같은데. 전액 관련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첨보도 지금 3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인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요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첨보도 지금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50% 넘게 빠졌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추후에 조금 첨보 같은 경우는 돌려세우는 것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동박이 조금 지지분이합니다. 오늘 SKC 같은 경우가 2조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감을 시장에서 불러일으켰는데 뭐 대박이다 뭐다 했는데 결국 주가에는 많이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간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마 미국 IRA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구리는 포함이 되는데 동방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전액이 좀 더 발걸음이 빨라요. 전액이 발걸음이 빠른 게 맞습니다. 얘는 일단 IRA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진출도 본격화돼 있거든요. 근데 뭐 롯데는 아직 뭐 진출 못한 상황이고 SKC도 도요타랑 합작으로 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순서상으로 전액이 좀 더 빠른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좀 보이고 흐름상으로는 어쨌든 얘네 안간 섹터 뭐 분리막까지 포함해가지고 분리막도 가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리막이랑 뭐 전액 동박 그리고 소재 쪽에서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이런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후발주로 그리고 장비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간다면은 충전소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충전소 테마까지 한번 여러분이 2000년 후발주로도 한번 그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바이오, 2차 전지 후발, IT 후발. 근데 저는 IT 후발은 좀 안 한다고 했습니다. IT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업사이드 열린 것 자체가 얘네보다는 확실히 2차 전지 후발 그리고 바이오 이쪽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 공화당 당연히 뭐 트럼프가 나오겠죠. 전 대통령인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24년도 11월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또 이게 정책이 바뀌니까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풍력, 태양광은 힘쓰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CS진도 오늘 주가 보고서 야 진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했는데 어쩌면
앞으로 이제 1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14개월 남은 이 트럼프 리스크가 벌써?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때 진짜 관세 전쟁 철강 이런 거 관세 전쟁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이제 미국 사이에서 박 터졌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또 그때 친중을 하고 있었어요. 친중하고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같이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 일본 같은 경우는 바짝 미국한테 트럼프가 오면은 뭐 아베는 그냥 달려 나가가지고 골프 치러 가자고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좀 수혜를 많이 봤었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사후 몇 년 뒤에 경제가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때 관세 전쟁 때문에 2차 저차 얻어 맞아가지고 중국한테는 뭐 우리 가대주나요 중국이? 뭐 중국이 딱히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얻어만 맞았죠. 이쪽에서 얻어맞고 저쪽에서 얻어맞고 조금 미국 편 눈치 보고 들라 그러면 중국에서 때리고 중국 편 조금 들라 그러면 미국에서 얻어맞고 이런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다 2018년도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 주식할 때. 그리고 이제 2016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6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탈퇴할 때 이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설쳤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2016년 이제 미국 대선 나올 때까지 막 트럼프 대통령 되면 막 망했다 뭐 한다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 아메리카는 퍼스트 아메리카 하면서 막 미국 주식 막 올린데 정작 글로벌 증시는 완전 돌아버릴 뻔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좀 그때 힘든 기억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전기차 그렇게 살려놓으면 결국에 지금 중국이 지금 다 먹을 거다 이 시장을 결국에는 지금 중국 제한하고 미국 안에서 미국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팔고 그리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 애들 물량은 빼고 중국 생산 다 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 보면은 어 중국 애들이 다 지금 얻어먹고 있지 않냐. 뭐 CATL도 있고 뭐 비아디도 있고 등등등등. 결국에는 중국한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조금 반전기차 정책 이렇게 트럼프가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서 전기차가 조금 오늘 우리 장에도 이런 트럼프의 입김이 좀 약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 화학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막 건설주라던가 석유화학 이런 거가 좀 미국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또 딱히 수혜를 본 건 없거든요. 어쨌든 뭐 반도체 같은 거 막 계속 얻어맞고 막 환율 불성시 이런 거 지정한다 뭐 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때 2018년 2월 달에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부터 관세 전쟁 나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이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랑 더 싸우겠죠 이제 뭐 바이든도 싸우긴 하는데 트럼프는 대놓고 싸우니까 머리 아픕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조금 추후에 좀 우리가 지켜볼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저때 지지율에 따라서 미국의 그 대선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친환경이 올라갔다가 전통주가 올라갔다가 막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얘기 드린 게 리뷰를 좀 드렸었는데 요거 보여드리면서 금리 가이던스를 보여드리면서 아마도 저는 요때쯤에 요 안에 한번 주식을 대량 정리해가지고 조금 쉴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주식을 좀 쉴 것 같다. 이게 그 중간선 선거 때 분명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그 미친 듯이 싸울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막 하루 동안 막 주식이 막 증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변동성 엄청나요. 이게 본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이런 미국의 정치적 요건 때문에 막 난리가 난다고요. 이런 거 꼴 보기도 싫고 막 이걸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좋지도 않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러겠지. 야 연준, 니네 빨리 금리 내려.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연준한테 막 윽박 지를 거야. 원래 그 연준은 터치를 못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트럼프 그런 거 없죠. 야 파월 너 잘라버린다 이러면서 금리 내려라 막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튼 뭐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네, 일단 옆으로 잠깐 얘기가 셌었고요.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이렇게 개인이 엄청나게 사줍니다. 당연히 환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증시 상방 제한이 좀 걸렸는데 딱히 뭐 외국인은 나간 건 없어요. 기간만 이렇게 매크로 지표에 따라가지고 유가도 오르고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환율도 튀니까 기관이 먼저 도망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또 9월은 통상 또 증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좀 기관이 도망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지금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에 요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개별주의 흐름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 막 크게 참고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아직도 2.5조 이런 게 좀 내재돼 있고 그리고 선물 지표도 보면은 이렇게 팔다가 결국에 또 마지막에 다시 회수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좀 수급상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거 보면은 0.7% 빠졌는데 600개.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시총 상위준이 뭐니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자체 지수가 조금 평균적으로 밀렸고 특이한 점을 본다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그냥 보합세인데 보면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2% 가까이 오르고 기타 서비스 이게 또 제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위주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기타 서비스보다 제약 업종이 컸잖아요. 이건 뭐냐? 기타 서비스의 시총 상위주가 많거든요. 제약 바이오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주는 약했네.
그냥 일반 제약주에 비해서. 그래서 중소형 제약주가 좀 강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거잖아요. 바로 금요일 미국장에서 러셀 2000. 여기서 중소형 바이오가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월요일 날 제약 바이오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월화 둘 다. 근데 요거를 뒤늦게 조금 키높이 맞추려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던 제약 바이오 흐름을 오늘 반영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정도 이상으로 좀 의미 부여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나 반도체 이런 거 보면 아, 2차전지랑 반도체가 그냥 그랬구나. 강하진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주도. 그러면은 오늘 확실히 중소형주가 강한 날이었군.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제가 8월 말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9월 둘째 주 콕 집어서 수요일부터 진짜 오늘 수요일부터 콕 집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주 초까지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다음 주 초반까지 월화까지 좀 시장이 경계가 됩니다. 한번 쿡 누를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왜냐면 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그 선물 옵션의 이 하방 포지션 청산을 약간 좀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화까지도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뭐 쿡 누르는 흐름. 그래놓고 다시 좀 오르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전후로 시장 한번 쿡 누르면 이제 올해 마지막 조정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유가가 좀 부담이에요. 그래서 90불까지 좀 오를 것 같다는 것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환율, 원자재, 채권 시장이 증시보다 훨씬 큰 자산 시장입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야 돼가지고 환율이나 원자재나 채권 시장의 이런 흐름을 보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팽배하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좀 상반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오늘 코스피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유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화학 관련주나 뭐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게 낙수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친환경 관련주는 뭐 딱히 뭐 강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트럼프의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를 보면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는데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오히려 이렇게 소외를 당했어요. 유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장 뭐 이 정도의 유가는 좀 용인하겠다 이런 거 볼 수 있겠는데 유가가 강해지면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경계가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 인플레가 잡히던 게 툭 튈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유가가 툭 튀어가지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막 파월이 이러면서 금리 인상 할 거야 할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별도로 보면은 유가는 그 경계 지표에서 많이 빼고 다시 평가하면서 좀 걱정 안 하는데 요번엔 유가가 상승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되고 그러면서 금리 스트레스가 강화되고 그럼 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섹터가 부담이 되겠죠. 그게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였다. 뭐 겸사겸사 이렇게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제 미국장에서 헬스케어 관련주가 약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좀 바이오랑 헬스케어가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미국장이 뭐 선행한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시장이 먼저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증시가 조금 뭐 유가니 뭐니 아니면은 뭐 FOMC 경기감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빠져도 우리나라 시장은 막 엄청 세게 눌리는 거 그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수급으로보다 뭘 보나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조정세지 코스피 미친 상승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3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화 될 때부터 턴이 걸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저는 상방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한테 뭐 곱스닥이나 이런 거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인버스를 안 합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볼 구간 아니에요. 지금 상승장 속에서 그냥 진한 하락이 나왔다가 가는 도중에 다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코스피는 무조건 전고점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580 넘어가지고 뭐 더욱이나 더 큰 조정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수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다음 주에는 네마니아의 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증시가 어쨌든 이런 거에 경계감이 계속해서 두각이 되면서 여러분의 심리를 건드릴 텐데 뭐 엄청난 조정세가 나온다.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다 끝나고 9월 말에 우리나라 지금 연휴가 있죠. 이 연휴를 전후로 시장에 한번 쿡 누르던지 아니면은 이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한번 쿡 누르던지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요거만 잘 넘기면 뭐 근데 이것도 사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흐름이 다를 거라서 종합지수가 눌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눌린다?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종목적으로 업종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맞겠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땐 제가 이야기 드린 주도주 섹터 요거에 좀 베팅을 해서 낙수 효과를 보고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테마는 또 설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제일 좋은 테마가 무엇일까 해서 여기서 뭐 한 1번, 2번 섹터 정도 골라놓고 요 정도 테마 골라놓으면은 물론 뭐 어제같이
로봇이 올라. 근데 난 로봇이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테마에 엄청나게 하방에 베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풍력이야. 근데 여기서 풍력으로 1번으로 가. 그럼 나는 이제 하락장에서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지 겸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해서 꼭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테마성이 있는 작은 섹터, 요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섹터 가능성이 있는 거에 베팅을 해놓고 요런 낙수 효과를 조금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요런 걸 테마성으로 보고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다. 리오프닝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중국 관광객도 많이 몰려오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도 뭐 테마 섹터도 뽑아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세팅해놓고 지수가 혹시 조정이 나올 때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내 계좌를 방어해주는 역할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뭐 리오프닝이든 원전이든 로봇이든 같이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까지 한번 누려보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막 반도체 하루 오르면 이것 좀 지겨워요. 반도체 뭐 지난주 좀 오르니까 바이오 끝났나요? 죽었나요? 아니 그러면은 8월 달에 시장 빠질 때 바이오가 다 방어해 줬는데 바이오가 다 방어해 줬는데 이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때는 그러면은 반도체가 한참만 뒤지고 있었는데 8월 초에 그러면서 바이오가 다 받쳐줬거든요. 이때는 그냥 안 오르고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도 오를 때는 바이오만 오르길 바래요? 그건 욕심쟁이지. 그리고 지금 바이오 흔드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많이 여쭤보고 이런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일일 빼지 마세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결국 바이오 순서 왔잖아요. 2000주 후발주도 오잖아요. 맨날 얘기 드렸잖아요. 하루 이틀 얘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박스권이 있어가지고 순환매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지치게 만든 다음에 날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뭐 IT가 갔으면 그 다음에 2차전지 가고 그 다음 뭐 바이오 가고 이렇게 순서가 큰 틀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얘네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이 다음 조정 파동 위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순서가 다르다고. 여기서도 뭐 2차전지가 갔으면 뭐 바이오가 가고 IT가 가고 결국에는 위에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밖에 있는 개인의 돈까지 빨아먹기 위한 미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죽이는 파동이 나오든 말든 나와요. 지금 그 전엔 조정이에요. 조정 그냥 다시 간다고. 쫄지 마시라고. 좋은 거 잘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제가 이거 원달러 1318원 요때 얘기 드렸거든요. 뭘 얘기 드렸냐?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진다고. 결국 이게 약간 잠깐 속이는 거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강달러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의심간다. 찝찝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비트코인도 3,500만 원 깨져 있고 지수가 진짜 세게 갈 거면 결국은 얘도 올라가야 된다.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뚫어줘야지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2,700 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동성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로 빅스리스 보면 여러분 한껏 막 뉴스나 이런 거에서 뭐 9월 어쩌고저쩌고 겁주는데 요거 안 움직이면은 뭐 상관없어요. 이미 개인들은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하루는 IT 갔다, 하루는 2차전지 갔다, 하루는 뭐 로봇 갔다, 하루는 원전 갔다가 막 뒤죽박죽 하잖아요. 뭐 저출산 갔다가 초전도체 갔다가 그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죠? 다 죽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쫓아가면 물리는 거야 일단. 쫓아가면 물린다고. 그냥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갔어. 그럼 그거 IT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 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돼요. 순서를 다 맞추지 못하지. 이 다음에 바이오가 갔어. 아 이건 바이오 갔네. 나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순서 오겠구나. 기다려야 돼요. 뭐 바로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어떡해.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이제 국제 수익률 안 빠집니다. 일단 지수가 증시 자체가 좀 호황이 이루어지려면 요거 4% 깨져야 돼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게 4% 깨지고 얘가 1,300원 언더로 내려오고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야지 시장이 계속해서 미친 상승 막 숨도 안 쉬고 여러분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뭐 하나씩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또 이날 올랐던 애 내려가고 뭐 이날 딴 거 올라가면 뭐 이날 올랐던 애 요날 올랐던 애 이렇게 내려오고 요런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근데 이거 다 순서대로 이거 박스권에서 다 따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날라갈 때 못 잡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거 사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시세난 거 잡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거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종합지수를 보면요. 요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정말 다행이다. 요거 넘겨놓은 게 물론 2600까지 가면은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올려줬어도 이제는 막 요거 전저점을 깨가지고 죽는다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못 넘겨줬으면 안착을 못했으면 여기서 저항 한번 받고 그 다음 눌렸다 이렇게 온 것처럼 이게 제가 이거 그어놓고서 팔아는 성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여기부터 그었어요. 이게 전부터 이거 잡아놓은 겁니다.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고 눌렸다가 온 것처럼 여기를 안착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눌려봤자 뭐 많이 눌려봤자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는 200일선 여기 한 2,500 언저리인데 여기까지도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다지 많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빠지면 또 수급이 꼬이거든요. 요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요렇게 요 정도 많이 빠져봤자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다. 요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그대로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요. 근데 여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빠져봤자 여기다. 왜?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쳐주니까. 제가 요거 삼성전자 뽑아낼 때 이게
HBM 요것만으로 오른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막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재료를 삼아서 시장을 올리기 위한 강력한 빌미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땡겨놓고 그 다음에 쉬면서 점차 코스피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냥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안 꺾여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얘가 여기를 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삼성전자가 안 깨지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종합지수가. 얘가 지금 저점이 찍혔어요. 실적이요. 2분기에 바닥 찍혔잖아요. 이제 개선이 된다고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한 20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개선이 또렷하게 돼요. 매출도 그렇고.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삼성전자를 떨굴까요? 세력들이요? 아니에요. 이게 선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근데 그러면 코스피가 과연 이 저점을 깬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조정 뒤에 다시 자기 갈 길 강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쫄지 말자.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건 좀 오반데요? 라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박스권에 넣을 것 같고 여기 넘는 것도 좀 신기했거든요 전혀. 그래서 빠지기도 더럽게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좀 신기해서 코스닥 종합지수는 좀 보기가 애매해요. 에코프로 때문에.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짝 넘어졌다가 이렇게 눌리면 어떨까. 여기서 눌리면 조금 아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가 좀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세로 라인 그었는데 이걸 보면은 바이오가 이렇게 8월 초에 강했어요. 얘 8월 초에 죽었잖아. 이때는 왜 바이오 얘기 안 하냐고. 시장 빠질 때 바이오가 다 살려줬는데 여러분 계좌를. 근데 지금 요거 빠지고 그러니까는 소외돼가지고 막 죽는 소리고 바이오 죽었나요? 왜 죽어?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이 벌써 8015 150인데 10%가 넘게 올랐네요. 업종 지수가.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인들을 몰아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거 올라올 때 제가 이거 한 번에 뚫는다고 했나요? 요거 물량 소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눌린다고. 물론 요거 한 방 더 눌리긴 했어. 내가 본 건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였으니까. 그쵸? 기억나시죠? 이거는 제 생각 외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소화하느라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것도 죽이기라고. 전 여기까지는 빠질 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죽이기라 나도 예측 못했다. 어쨌든 요거 소화를 잘했다. 그러면서 이거 올라올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개미탕이라고. 기억나시죠? 개미탕이라고. 이거 한 번에 절대 못 뚫는다고. 결국에 저항 걸리잖아. 눌린다고. 눌릴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간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소화를 해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서 이렇게 갈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그건요. 이게 지금 9월 10월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꼬였었어요. 이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꼬였기 때문에 이 물량을 여기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무려 한 달 반이에요. 근데 이걸 단박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반도체도 이거 한 방 더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이제 삼성전자가 미쳤었잖아요. 6% 오르는데 어떻게 안 가? 반도체가 가겠지. 제가 보는 건 뭐였어요? 여기서 요거 나오는 게 요 구간이랑 비교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요 정도면 반도체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루 삼성전자 올랐다고 알파제가 틀렸다 뭐다. 그 왜 그럽니까? 그 하루하루 가지고. 어떻게 제가 다 맞춰요? 제가 신입니까? 그럴 거면 제가 굳이 이거 주식을 왜 해요? 그냥 선물, 롱 잡았다, 숏 잡았다가 몰빵 치고 그러지. 그건 아니라고요.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는 제가 부담이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요 정도면 됐다고. 오렌지 라인. 고점 정도 왔다고, 지금. 키높이가 안 맞는다. 이게 파란 라인 잡고 여기가 파란 라인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키높이는 이미 맞아진 거다. 여기서 반도체가 더 가는 거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아무리 메이저라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바이오가 오히려 매력적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서 얘는 이미 이 구간을 고점 위치까지 이렇게 왔다. 부담스럽다. 그럼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가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다는 시그널만 받으면은 강하게 드라이빙이 걸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 뭐라고 했죠? 9000p 이하에선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대학 업종 지수가 그래도 9200p 여기 언저리까지 와야지 그 다음에 차익을 하네 만에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박스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뭐가 있죠? HLB 이런 거 그냥 뭐 죽는 소리 나고 뭐 오늘 오르네 내일 오르네 뭐 공매도가 어쩌고 대차가 어쩌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냥 제약 업종 오르면은 걔가 이미 가고 있다고 얘도 재료가 있잖아요.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지금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물량 소화해가지고 떨굴 거 다 떨구고 이제는 질릴 만큼 질렸겠지. 지금 계속 곡소리가 나오니까. 물론 여러분이 곡소리 나올 때 느끼죠. 이번에 갈 때 털리겠구나. 이번에는 신뢰가 없구나 바이오가. 그러면서 날리고 나서 지수가 이제 키높이가 맞아지면 반도체도 좀 쉬어주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키높이가 맞아져. 그럼 이제 이때 와서 그러겠지. 바이오가 대세다. 바이오 붙어야지. 그럼 뭐해? 그때 가서 또 딴 거 오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죽어버릴 텐데.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제가 얘기해둔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도 그냥 이거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그냥 요 구간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질질질 빠질 텐데 아마 이제 요런 게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거든요 반도체도.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땡겼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그다음 다시 올라와서 어 요렇게 행보를 예상했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여기서 상단으로 뚫고 하단으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요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 것 같아요. 요런 큰 박스일지 요런 박스일지 뭐 여기서 요런 박스일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하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횡보세에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종합지수는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왜? 저는 바이오가 갈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약 업종이. 그럼 어딘가에서 돈을 뺏어 와야 돼요. 어디서 뺏어 올까요? 얘일까요? 얘는 아니야. 왜냐면 얘 자체가 시총이 작아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땡길 때도 반도체는 막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요거밖에 안 올랐는데 종합지수가. 그럼 뭐야? 얘가 이렇게 오르려면 결국에는 2차전지 상위주가 조금 뱉어낼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상위주가 이렇게 횡보만 하거나 아니면 뱉어주면서 요 흐름이 나올 때 오늘처럼 제약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요게 이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이오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2차전지 후발주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얘네는 시총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얘네 플러스 그리고 IT도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박스권이더라도 IT에서 비메모리 이런 애들 말고 삼성전자 관련 삼성전자는 뭐예요? D램이잖아요. HBM 말고 HBM이 뭐 때때로 뭐 산발적으로 튈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장성 만든다? 지수를 견인한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삼성전자 관련한 D램 관련주, 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요런 애들 위주로 한번 보고 후발주로 안 간 애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D램 관련주들은 요런 거랑 그리고 이제 2000지 후발주 이런 애들 그리고 코스피의 반도체 관련주랑 그리고 코스피의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제약바이오 요쪽이 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낼 수가 있다. 얘네도 한번 출발하면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제약바이오의 랠리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갈 때 요딴 식으로 안 가요. 갈 때 이렇게 간다고 숨도 안 쉬고 간다고. 여러분 안 붙여줘요. 여러분이 붙을 안 준다고. 어? 근데 지금 아마 시작한이 조금 생기려고 해요. 끼가 보이거든요 지금요. 아무튼 종합지수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 얘네 둘이 합치면 거의 60조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살살살 뱉어주면은 지수는 행보하겠지만 걔네는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는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뺏어먹을 수가 있다. 그거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는 이렇게 빠지는데 종합지수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지금. 에코프로빔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건데 요거를 제가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도 얘기를 드렸어요. 2차 전지는 슬슬슬 빠지는데 종합지수가 횡보한다 이런 거 빠지는데 횡보한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와 이거 보고서 대단하다고 말을 했지만은 여기서도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시간이 좀 아마도 그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파월이 겁박하는 바람에 한 번 더 땡길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래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으면 여기서 이미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요런 흐름이 이미 여기서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금리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한 번 더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것 같았다. 좀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에코프로가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고 다시 올라가면은 뭐 제약바이오고 IT고 못 갑니다. 그냥 얘가 가면 얘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뚫고 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얘는 돈의 논리라고 했잖아요. 돈의 힘. 2차 전지가 아닙니다. 돈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세력마음이다. 요거를 어떻게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는 거 뭐 빠진다기보다는 빠지더라도 올라오고 올라가더라도 빠지고 이렇게 그냥 좀 이런 박스권에 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밴딩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여기에서 좀 어떻게 그럴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음표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2차 전지 후발주도 한번 얘기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전간판을 한번 봐야겠죠. 전간판 보면은 오늘 로봇이 아침엔 좀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땡기면서 와 그래도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테마로서 로봇이 그래도 지금 제일 매기가 쏠려 있다. 뭐 챗봇이나 AI 이쪽이 제일 매기가 쏠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얘네가 좀 쉬는 날이 생기면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애들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엔터 게임이 조금 최근에 좀 약한 모습 확연하게 보이고요. 특히 JYP가 4.8주까지 시총 4위까지 찍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꺾이고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둔화가 되거든요. 실적이 둔화가 되면서 엔터주도 조금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조선주는 제가 하반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강주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갈 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철강주는 좀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죠. 실적 좋으니까 계속해서 잘 가겠죠. 그리고 이거 휴비츠 개인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저도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죠? 얘랑 또 뭐가 있냐면 이 바이오의 GI 이노베이션 얘가 있거든요. 얘네 둘은요 너무 뜨거워요. 개인들이 이미 너무 좋아해. 내가 세력이면은 그냥 안 가고 한번 죽여놓고 그 다음 갈 것 같아. 이거 확실하게 떨궈놓고 갈 것 같아.
겁을 주고, 그거 아니면 이제 진짜 그냥 보내면 미친 듯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들 떨어뜨리면서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할 건데, 얘랑 얘는 무난한 상승이나 무난한 그런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좀 괴롭히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뭐 이런 거 몇 개가 있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좀 뜨거운 종목, 넥스트 칩 이런 거, 넥스트 칩 엄청 뜨겁더라고요. 엄청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질문 받았는데, 반도체는 좀 조심하자, 특히 비메모리 이쪽은 얘기 드린 종목들이 있고, 오히려 소재 그리고 장비주 쪽이 좀 안 간 애들, 안 간 애들 많거든요. 증착하는 애들. 뭐 워닝 알페이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주가 위치가 좀 싸지 않나 이런 거는. 또 뭐 동진쌤 이렇게 하나머티, 워닝머트 뭐 이런 거 다 좋거든요. 이네프스 뭐 이런 거 다 괜찮고, 오히려 DDR5 관련주는 이미 좀 너무 좀 읽어먹지 않았나 재미를. 그리고 후궁종 관련주, 백키닝 관련주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조금 배제를 하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중국 때문에 지금 태양광 좀 배제를 해야 돼갖고, 오히려 수소나 풍력은 진짜 이 정도로 빠져야 되나 싶거든요. 제가 CS님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서 싼 건 맞는데, 이렇게 못 가요. 여기서 흔들다가 꽤나 흔들다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CS인드 같은 경우가 조금 수급이 많이 꼬인 상태고, 원전 나쁘지 않은데, 원전도 와, 그냥 개인들 물만큼 물려놓고 그 다음에 뺄 만큼 또 엄청나게 흔듭니다. 그래서 와, 원전도 진짜 징그럽게 흔들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오늘 하루였고, 요것도 좀 뜨거운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 휴비치나 GI 이노베이션 섹터마다 좀 이렇게 뜨거운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혼자서 이렇게 설쳤는데, 아, 좀 그래요.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이런 애들. 오히려 이런 거 동화기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유를 모르긴 하겠는데, 조용히 막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오히려 좀 물음표고, 그리고 얘네는 제가 대표가 신뢰도가 없어가지고 아니라 그랬고, 올리패스 내용이 없다 그랬죠. 이런 거. 그 이외에는 와, 오늘 결국에는 지금 이쪽 그 소형 바이오 제약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면역세포까지 강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알테오진이라든가 HLB, 셀티리움 그룹주 요런 애들 좀 안 움직였어요. 요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린 게, 제약 바이오도 얘네가 대세가 되려면은 결국은 얘네가 미친 듯이 한 번은 올려줘야 돼요. 한 번만 올려주면 돼. 많이도 아니야. 왜냐? 지금 시총 상위주는 얘네거든요. 시총 상위주는 2차 전지기 때문에 HLB나 알테오진, 저는 올해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걔네가 주인공 하려면 에코프로가 죽어야 돼요. 왜냐면 시총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이거 총액 상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얘도 올라오고, 뭐 얘도 올라오고, 얘도 조금 뭐 올라가네 만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올라가네 만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당장에 이렇게 죽는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 얘네가 당장에 막 미친 듯이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올해 얘네가 이 셀티노 헬스케어나 뭐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제약바이오 업종을 끌 정도의 상승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HLB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바닥을 빡빡 끼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대 빵 띄우고, 그 다음 날도 갭으로 탁 떠. 그럼 이제 다른 바이오들의 신호탄 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미친 듯이 간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알테오진 이런 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엄청난 기회냐고요? 알테오진이요, 200일선이요 드디어 돌렸거든요. 200일선이 실제로 돌린 건 여기에요. 근데 200일선을 돌린 처음으로 200일선 터치를, 200일선이 턴이 걸리고 처음으로 터치한 구간이 오늘입니다. 실제로 이 업황이 좋아지겠거니라고 판단하는 건 오늘이라고요. 아직도 터치를 안 했는데, 만약에 내일 빠지면 진짜 터치거든요. 요것도 터치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2시에 돌린 거라서 돌리고 있는 중이었고, 여기서는 실제로 201선이 턴이 걸린다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릴 때 천운이 모아주고 있는 것 같다. 천운이 따라주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42,000, 44,000원 이하, 44,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눈 감고 모아야 되는 구간이다.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알테오진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열린 업사이드가 엄청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보단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할 거라서, 제약바이오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뭐 알테오진 들고서 지금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알테오진 가지고 여러분한테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구간이에요. 특히 지금 대세 상승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게, 하방은 보고 싶지 않고 완만한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완만한 상승. 절대 밀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3분기부터 얘네도 완벽한 역사상 이 가격은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셀트리온이 역사상 이 가격은 안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왜냐하면 역사상의 터닝이 지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얘네가 좋아질 일밖에 없거든요. 다만 합병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난한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이 정도에 좀 매매를 할까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HLB도 뭐 한 번은 갈 겁니다. 왜냐면 얘도 이제 재료가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무중도 이제 소화해주고 있고요. HLB 그룹주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HLB가 좀 무거우면은 얘가 못 가면은 HLB 그룹에서 제일 날랜 놈 이런 것도 우리가 베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강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고민이 된다고. 바이오 할 거면은 그래도 100%, 200% 이런 걸 좀 봐야 되잖아요. 얘가 100%, 200% 가면은 에코프로가 완전 작살이 나야 됩니다. LNF나 이런 애들. 걔네가 작살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얘보다는 이 그룹주에 좀 모멘텀 있는 종목 이런 걸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잘 고르는 게 맞다. 제가 당장 뭐 HLB 맨날 얘기하니까는 떠먹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LB 밀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핵심이 이거라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막 퓨처캠 이런 애들. 제가 퓨처캠도 얘기 드렸었죠. 이런 거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 레드라인 터치하면 좀 받고 싶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레드라인 터치하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외에 또 상한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매 치료제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치매, 뭐 당뇨, 비만 요쪽으로 지금 바이오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뭐 AI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AI는 괜찮아. 얘는 확실히 괜찮고요. 치매까지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만이랑 당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자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거 폐질환 치료제 얘네가 1차 시세가 났다가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좀 폐질환 관련 이런 거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뉴틀렉스가 막판에 이제 고용암 대상으로 임상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 뛰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오스코텍도 괜찮았어요. 이런 거 다 폐질환 치료제 관련 종목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제 GI 이노베이션 얘도 그렇고요. 이런 거 보면은 폐질환 치료제 쪽이 좀 메리트가 좋아요. 또 브릿지 바이오 얘도 다 폐질환 치료제 쪽이고 그래서 요런 폐암이나 뭐 이쪽 그 항암 계열 이런 거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진단 쪽 이렇게 젠큐리스나 엔젤은 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있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라파스 이런 거 좀 모멘텀 봤는데 페토론도 그렇고 이쪽보다는 이제 전통 진짜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가 좀 나올 게 많습니다. 특히 에스모 이제 10월 말이에요. 24일부터인가 그렇죠. 얘가 이제 남아있고 그리고 11월에 STIC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 지나자마자 이제 연말이라 바이오 훈풍이 좀 불 거고 금리 인상 스탠스도 뭐 11월에 뭐 끝나네 만에 아니면 11월에 한다고 한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훈풍이 부는 와중에 이제 1월에 JP 모건 컨퍼런스 요거까지 연달아서 이제 좀 바이오의 이슈가 좀 모멘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이 요런 거라나 아니면은 뭐 IND 신청 요런 거가 이제 연말에 좀 많아요. 나올 회사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이제 치매 관련주 이런 것도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올 게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줄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런 것까지 얘기 정리해 봐 드리면서 대학바이오 좋습니다. 분명히 가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저번에 시장 빠지고 터닝할 때 한 번 주도주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거면 제 영상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잘 갔거든요. 물론 그 간택을 2번이 IT를 받고 3번이 바이오 받는 바람에 여러분이 조금 지루해지셨을 텐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2번으로 IT 가더라도 이거 몇 달 바이오 기다릴 거라고. 전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 튀는 바이오나 이런 거 적절한 구간에서 지금 2차 전지 후발주 기회를 주니까 요거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거 이런 거 지금 잘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마도 세팅 잘 해놨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는 거의 너무 맘에 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바이오가 주도 받으니까 저희 뭐 VIP 종목 이런 거는 뭐 난리 났어요. 오늘 그냥 너무 신났죠 오늘.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물려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 이제 한 방만 더 오르면 이제 금방 다 회복되거든요. 회복이 아니라 이제 완전 돌아서죠. 오늘도 완전 돌아설 때 확실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올라갈 때 바이오가 뭐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주체할 수 없다. 뭐 팩트론 이런 것만 봐더라도 뭐 두세 달에부터 네다섯 배 올리는데 제가 보는 거는 뭐 요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초에 3번 주도주로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애들 중에서는 한 300%에서 400% 가는 애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나올 거다. 근데 템버거는 좀 힘들 거다. 왜냐면은 주도주가 1번, 2번이 아니었으니까. 템버거는 이미 에코프로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2번에서도 한미반도체 이런 한 종목. 그러니까 1번 주도주면은 템버거가 한 10배 오른 애들이 한 두세 개가 나와요. 그리고 2번은 뭐 한두 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 막 오른 거잖아요. 동문 아나텍 이런 애들이 2번 주도주니까. 근데 3번 주도주를 받으면은 사실상 10배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 300%, 400% 요즘 돼서 4, 6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한 200% 정도,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오른 애들이 이제 질비하게 뭐 10개씩 나오고 막 이러겠죠. 그런 거. 뭐 3번 주도주라도 뭐 한 7, 8배 가는 거는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 나오지 싶어요. 근데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막 바이오 안 간다 뭐 한다는데 지금 가는 애들 많아요. 저 지금 당장 제가 보로노이를 100% 넘게 먹고 나왔거든요. 이거를 110%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23,000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는데 110%인데 저같이 산 사람이 지금까지도 들고 있으면 이거 한 300%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루닉도 AI 바이오 진단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JLK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퓨처킴 이런 거 치매 관련주로도 미친 듯이 가고 있고 팩트론도 갔고 그리고 뭐 JW 중해 제약 뭐 이런 것 또한 지금 100% 가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시세를 잘 나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스코텍 이런 것도 잘 가고 있고요. 뭐 눌림이 좀 있었지만은 근데 아마 지금 보면은 오른 종목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시작하면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겁니다. 2차전지도 그랬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안 간 놈 절대 안 가요. 재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2차전지도 이렇게 뭐 그때 갔을 때 에코프로 셌을 때 여기서 이제 응급제 쪽,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런 거 같이 데리고 갔죠. 포스코 DX 이런 거.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 뭐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뭐 하나기술, 윤성 FNC, 뭐 미래나우트 이런 애들도 양극재 갈 때 다 갔잖아요. 뭐 이런 효과. 뭐 얘는 물론 안 갔지만 그리고 양극재가 갔으니까 이제 알박도 같이 갔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TC 시스템 뭐 이런 애들도 좀 갔었다. 이런 것까지 좀 보면은 바이오도 그냥 이번에는 제가 보는 거는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골라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들고 있어야 돼요. 뭐가 갈지. 확실하게 매일매일 연구를 잘해야 돼요. 뭐가 갈지. 데이터가 진짜 좋은 거. 아니면 나올 거 있는 거. 이런 거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까지도 뭐 제약바이오가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또 쉬는 날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뭐 IT나 또 2차전지 후발 이런 애도 올라가겠죠. 아니면 뭐 테마주가 올라가든지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이런 걸 여러분이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네. 아무튼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시장 쫄짜리 아니다. 요거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이번 주는 다음 주 초까지 그래도 경계는 좀 하는 그런 시장 구간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